83페이지에 부동산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부동산 투자라고 하죠. 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우리가 희생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 총 투자한 금액이 있죠. 부동산을 우리는 투자하기 위해서 총 투자한 금액을 지불해서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하는 동안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이라고 하죠. 자,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유는 연간 단위로 소득이득을 구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처분을 하는데, 이 처분한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라고 해서 자본 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 투자는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돼요.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내 돈, 자기 자본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우리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를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우리는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이 있고,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은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이죠. 요즘 전세금,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에 돌려주면 돼. 이자 없이. 그렇지만 이자가 있는 것은 뭐죠? 대출금인데, 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을 또 전문용어로 저당 또는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 여러분 저당이라기도 하고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 자본은 뭐라고 하죠? 자기 자본은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런 용어 좀 알아두시고, 또 시험에 최근에 또 2번 출제된 용어 중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부동산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 그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죠? 장점이에요. 단점은요, 황금성. 요게 2년 전 정답 물었거든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주식이나 정기 적금 등에 비해서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다,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노력 많이 들고
또 중개수수료 같은 보수, 그리고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어요.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 법적인 규제를 또 많이 받는다는 단점. 자, 지렛대 효과, 원래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용어인데 항상 지렛대 효과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우리는 차입금이죠. 이 타인 자본을 뭐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뭐가 발생하는 거죠?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는데 이 부채 비율,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죠. 자, 부채 비율은, 자,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내 돈이 얼마 있느냐? 내 돈. 자기 자본인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뭘로 출제냐면 이걸 지분으로 출제해서 작년 시험엔 지분. 그리고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내 돈을 얼마 투자하면은 나머지는 뭐 해줘? 빌려야겠죠. 빌려야 됩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은 뭐죠? 부채.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용어를 요걸 출제했거든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뭐라고 하죠? 부채 비율. 요걸 출제했어요. 분모는 뭐죠? 지분. 분자는 부채.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요. 그럼 이러한 부채 비율의 변화는 또 뭐에 영향을 주죠? 우린 지분 수익률에 또 영향을 줘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지분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데 분자는 분모, 분자에서 분모는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분 투자액. 시험에 또 우리 지분 투자액으로 또 출제를 하기도 하죠. 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분 수익인데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를 뭘로 표현하죠? 세전 현금 수지. 자, 여러분 2년 전에 이렇게 한번 냈거든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 틀렸죠? 뭐다? 지분 수익률. 2년 전에 출제해서. 계산도 아니야, 말로. 수식 이해하는지 보는 거죠.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순수익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했으니까 이 대출금에 대한 뭐를 빼줘야 돼? 부채 서비스액.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죠.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은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작년에는요 원리금 상환액을 뭘로 출제하냐면 이자 지급액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자, 우선 요 수식 또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다. 꼭 기억해야 돼. 자, 우선은 지렛대 효과가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 하나는 수익금 지렛대 효과, 또 하나는 수익률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하나는 금액이고 하나는 퍼센티지 수익률.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하는 투자,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 뉴스 보면 뭐 갭 투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이때 전세금은 아까 뭐라고 했죠? 무이자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금은 무이자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금융기관에